점수 잡는 Hackers. 네, 안녕하세요. 캠브리지 IELTS 14 라이팅의 제니입니다. 네, 오늘 강의에서는 첫 번째 테스트 에세이를 보게 되었는데요. 오늘 같이 볼 주제를 같이 확인하고 또 어떤 학생이 어떤 이유로 또 7점을 받게 되었는지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같이 보면서 간단하게 키워드를 잡을 거니까 이 7점짜리 학생의 글을 보기에 앞서서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쓸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첫 번째 관점과 두 번째 관점이 있고 이 관점 두 개를 논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의견을 밝히라는 전형적인 IELTS 문제 유형이에요. 첫 번째 관점의 사람들은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있고 어디에 밑줄을 그어야 될까요? 여러분이 한 단어를 뽑는다면 Some people believe that 하면서 나오는 게 It's best to accept the bad situation. 나쁜 상황을 사실 받아들이는 거 이건데 받아들이는 게 가장 최선이다라는 입장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나쁜 상황은 어디랑 어디를 말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such as an unsatisfactory job or shortage of money. 약간 돈이 없거나 또는 이제 불만족스러운 직장을 갖고 있는데 이런 나쁜 상황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입장이 있고 나머지 반대 입장은 뭐죠? Others argue that it's better to try and improve such situations. 그런 상황들을 좀 이제 try and improve 하는 거는 좀 더 낫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죠. 오히려 하나를 뽑자면 이 단어가 되겠죠. 그래서 두 개의 키워드가 약간 상반되네요. 첫 번째 입장들은 이런 나쁜 상황들을 그냥 받아들이고 거기에 좀 그거에 그냥 적응하고 오히려 그냥 그거에라도 만족하는 약간 이런 뭔가 태도라면 그것을 좀 노력해서 향상시키려고 하는 거에 좀 무게를 실는 두 개의 관점이 있는 거죠. 어느 쪽을 선택해도 정답은 사실 없죠. 여러분의 입장을 얘기하는 거지 답을 말해봐 라는 문제는 아니라서 그래서 여기서 원하는 대로 양쪽의 입장을 논하고 여러분의 의견을 밝히면 돼요. 주로 둘 중에 하나에 좀 더 무게를 실어서 어느 한쪽 의견을 여러분이 예를 들어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좀 그런 상황들을 향상시키는 게 좋다라고 할 거면 이쪽에 좀 더 무게를 실어서 한 7, 80% 정도의 글을 나쁜 상황을 향상시키는 거에 대해서 논하고 한 1, 20% 정도 일부분만 받아들인다는 거에 대해서 언급만 해도 괜찮은 답안 작성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또는 그때그때 주제에 따라서 이제 50대 50으로 양쪽의 의견을 논하고 한쪽을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고 뭐 중립을 유지하는 것도 주제에 따라서 가능해요. 즉 정답을 요구한다기보다는 여기서 논하는 대로 이제 여러분이 요구하는 대로 두 가지 관점을 논하고 입장만 논의하면 크게 이제 득점을 하는데 문제는 없는 걸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고 오늘 학생의 글을 같이 보면서 또 잠깐 생각을 해보는 게 굉장히 유용한 팁이 될 거예요. 일단 첫 번째 문장부터 좀 같이 보면서 전체적인 학생의 답의 특징을 여러분이 파악하는 건데 오늘 그 강의가 되게 좋은 게 7점짜리 학생의 특징을 알고 여러분이 그걸 기준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게 오늘 강의의 좀 핵심이자 여러분이 배워야 될 점이죠. 이 학생이 무조건 잘했다기보다는 이 학생이 저렇게 썼고 저런 실수했는데 7점이네. 그럼 나는 6.5가 필요하다면 약간의 실수가 좀 허용되겠구나. 이렇게 예상하거나 또는 7.5나 8이 필요한 학생들이 이 강의를 본다면 이 학생이 한 실수는 당연히 난 안 해야 되고 좀 더 논리도 저 학생보다는 조금 어떻게 향상돼야 되고 그런 거의 기준을 이 학생을 기준으로 잡으면 되죠. 일단 첫 번째 문장을 볼 건데 전체적으로 문제를 거의 그대로 옮겨 쓴 분위기이기 때문에 딱히 틀린 건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Some people believe that 하면서 It's best to accept the bad situation such as an unsatisfactory job or shortage of money. 뭐 거의 문제를 그대로 약간 베낀 것 같죠. 그리고 Others argue that it is better to try and improve such situations. 사실 여기서 잘했다라고 할 수는 없고 그냥 문제를 거의 그대로 썼기 때문에 오류는 없지만 이제 엄격한 채점 기준상 이렇게 문제를 거의 그대로 들어다가 쓰면 여러분의 전체 글자 수에서 이 부분은 제외된다라는 것도 하나 기억해야 될 점인 것 같아요. 그 다음 문장 based on my knowledge 이렇게 시작하는데 뭐 내 지식에 뭐 근거하면 이런 식의 이제 시작이네요. Some people choose to accept the fate 하면은 약간의 운명 같은 이런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가 오늘 주제랑 매우 안 어울리진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되게 막 적합한 추천할 만한 단어는 사실 아니라고 생각해서 일단은 이 부분 그대로 이해는 하되 조금 이제 좀 자연스럽게 고쳐줬어요. 저는 여러분 어떻게 고쳤을 것 같은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뭔가 운명을 받아들이는 걸 선택한대요. That they have to undergo 하면 이제 겪는 거죠.
the bad situation, 나쁜 상황을 겪는 그런 운명이요. As they believe that good things might come out of it 하면은 전체적으로 의도한 내용이 전달되는데 크게 무리는 없다라고 보면 되는데 사실 여러분도 보기에 뭐 영어를 못한다라고 할 수는 없을 정도로 본인이 원하는 걸 그냥 간단하게 써서 맞고 있는 중이죠. 오류가 없이. 단지 이제 이 부분 이 부분을 저는 그냥 오늘 키워드인 bad situation 정도로 이렇게 넣었고 그 다음에 나쁜 그 상황을 뭔가 약간 운명으로 undergo 하면은 겪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굳이 이유를 대자면 그냥 그러면서 거기서 좋은 것이 나온다고 믿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의 오늘 주제에 맞고 그 다음에 어법도 그닥 큰 오류는 없음 정도로 이제 인정해 줄 수 있는 문장이 지금 있었고 첫 번째 문장은 문제를 좀 거의 그대로 베껴서 아쉬웠지만 두 번째 문장 이제 시작되는 걸 보니까 약간의 어학 능력이 있는 사람 같아 보이는 상황이에요. 계속 이어가 볼게요. Their solution is simply to just go with the flow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법적으로 이런 투부정사구를 여기에 쓴다는 거는 그들의 해결책은 단순히 뭐뭐 하는 것입니다로서 이제 어법 사용이나 영어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냥 flow에 따라 가는 거예요. Because they think that they will learn something new along the journey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뭔가를 그냥 하면서 배울 거라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뭐 나쁜 상황이라도 그냥 그대로 간다라는 식이죠. 예를 들면 for example, a student received a grade of 여기는 약간 좀 빠진 게 있지만 grade of B for his physics examination. for보다는 이제 on이죠. 시험에서 물리 시험에서 B를 받은 학생의 예를 들 건가 봐요. 여기까지 간단히 체크해 볼게요. 일단은 이 부분은 큰 오류는 없지만 그냥 간단히 여기까지 이해는 했죠. 그냥 뭔가 새로운 걸 배울 거기 때문에 그냥 상황이 나빠도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물리 시험에서 B를 받은 학생이 B를 받았대요. 거기까지가 그냥 상황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좀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배울 점인데 그 다음 문장으로 가볼게요. 여기서부터는 저는 이제 다 쭉 읽었으니까 전체적인 그림이 있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지금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아직 이 학생 글을 안 읽어봤다면 좀 빠르게 읽어보세요. 저랑은 한 문장씩 볼 거니까. 그럼 여러분이 읽어봤으면 뭘 느꼈나요? 전체적으로 읽어보니까 좀 불필요한 내용도 많았고 그리고 이제 상황 설정도 오늘 문제에서 요구하는 예시가 뭐였죠? 어떤 나쁜 상황을 예로 두 가지를 들었냐면 오늘 문제에선 불만족스러운 직업과 또 뭐가 부족하다는 거, 돈이 좀 없는 거 그런 상황 같은 나쁜 상황을 받아들이는 게 이제 좋다는 사람들이 있고 그거를 좀 노력해서 향상시키는 게 좋다는 사람이 있다는 두 가지 입장인데 굳이 물리 시험에서 B를 받은 학생 얘기를 꺼내는 건 그닥 그렇게 모범적인 접근은 아니죠. 그쵸? 하지만 결과는 뭐예요? 이 학생이 받은 점수는 7점 정도로서 그닥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여러분도 어떤 팁을 얻어야 될까요? 문제에서 뭔가 이렇게 설정해 놓은 예시를 가지고 답안을 구성하는 건 정말 좋은 답안 작성법인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생소하거나 자신감이 없으면 이 학생처럼 자기가 자신 있고 자기가 좀 쓰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황을 설정해서 자기 언어 실력을 발휘하는 것도 7점 정도로 공략하는데 좀 현명할 수 있는 약간의 요령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여러분이 지금 이 강의와 이 자료를 잘 활용하고 있는 중인 거죠. 마저 가볼게요. 뭐 얼마나 잘 썼는지, 어떤 점은 조금 오류인지. 일단 물리 시험에서 B를 받았어요. 그러나, however, he only needs one more mark. 근데 받았었습니다. 근데 아마 one more point 이런 게 더 필요했었다는 것 같아요. to get an A. A를 받기 위해선 조금 더 잘했으면 됐었는데 아마 그게 부족했나 봐요. 이 부분은 사실 시제가 문제죠. 뭔가 과거로 유지했었어야 되고 one more point가 좀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 문장 If a student requires to receive a mark percentage of 70 to get an A 뭐 이렇게 뭔가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뭐 일단 문법이나 뭐 시제도 약간 좀 불안정하지만 현재 막 과거로 내용도 사실 여러분 입장에서 즉 읽는 사람 입장에서 전달이 다소 명확하진 않죠. 뭔가 아마도 제가 유추하건데 A를 받기 위해서 뭐 70% 정도를 맞았어야 되는데 이 학생은 69%가 되었나 봐요. 그쵸? 그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되고 뭔가 매우 명확하게 뭔가를 설명하고 있지 않으면 그럼 이 부분은 그냥 단순히
불명확한 문장입니다. 정확하게 내용 전달이 안 됨. 그냥 그 다음 문장으로 무시되고 넘어가는 거예요. 단지 좀 곧잘 맞아가면서 영어를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틀점까지는 인정받았지만 지금 다소 불필요하거나 불명확한 문장들이 꽤 많은 편이죠.